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피스 365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적은 시간에 보다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삼고 있는 건데요. Work less, do more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피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발표 드리는 오피스 365의 교육이나 컨설팅 그리고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골드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제 뭐 아까 잠깐 소개도 되긴 하였지만 글로벌적으로 인정이 되는 오피스 365의 MVP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세션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오피스 365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세션 끝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오피스 365 골뱅이 ocl.co.kr로 메일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과 같은 세미나라든지 사용자 교육, 관리자 교육, 쉐어포인트 사이트 교육, 그리고 변화관리 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찾아가서 온사이트로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관련해서 판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이제 책들이고요. 관련해서 이 책들은 활용하시는 예스24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교보라든지 원하시는 이용하시는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와 관련해서 가장 저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관련된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 같은 곳에서는 교육을 많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5365smartwork.com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유튜브 채널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200개가량 정도 되는 오피스 365와 관련된 다양한 이러닝 영상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면을 잠깐 보시고 주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오늘 세션이 끝나고 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가장 관심 있으실 내용이실 거예요. 스마트워크가 뭔지, 그리고 이 스마트워크 과연 어떻게 오피스 365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를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션 중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이라고 하셔서 남겨주시면 세션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피스 365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워라벨. 다 아마 요새 어디선가 기사에서나 아니면 책에서나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라벨. 전 처음에 이걸 듣고 이게 무슨 라벨이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자, 워라벨 무슨 뜻일까요? 이미 아시나요? 네, 바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워라벨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일에만 완전 몰두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요새 세대분들 그 생각 좀 다르시죠? 일은 일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해서 좀 그 균형을 잘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내 삶을 잘 균형 있게 맞출 것인가 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회사들에서도 직원들에게 어떻게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건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스마트워크 환경을 도입한다든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아셨으니까 워라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왜 워라벨이 필요할까요? 그죠? 자, 제일 처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이 증후군을 이미 직장인의 65%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해당이 되지 않나 한번 보세요. 어떤 일에만 막 몰두하던 사람이 너무 그 몰두로 인해서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서 다 하기 싫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기력증이 일어나고 자기 혐오가 일어나고 막 일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완전히 하얗게 불태웠다고 하죠. 자, 그런 번아웃 신드롬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타임푸어입니다. 시간 빈 곳. 일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내 시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시간 또는 나만의 시간,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7일을 계산을 환산을 했을 때 168시간에서 주당 근로시간, 근무시간, 뭐 출퇴근, 보육, 가사 이런 걸 다 했을 때도 개인을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 930만 명이나, 그러니까 전체의 42%가 나는 시간이 없다,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워라밸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았던 기사인데, 네, 신문 기사 제목이었어요. 나는 오늘도 칼퇴에 실패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6시 딱 되면 퇴근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2년 반 정도 전에는 정말 그야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야근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정말 집에 들어가면 10시, 11시고 씻고 잠자기 바빴던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8시쯤만 퇴근을 해도 회사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왜 벌써 조퇴해?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녁에 있는 삶이 뭐예요? 자, 아까 전에 나는 오늘 칼퇴에 실패했다라는 기사 밑에 어떤 내용의 글이 있었냐면요. 요새 이제 젊은 인력들이 해외로 다 나가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대학생들,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고 저녁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는 살고 싶지 않다 해서 해외 취업을 알아보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없는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내가 좀 더 워크 밸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이, 우리가 OECD 회원국이죠. 자,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무려 347시간이나 길다고 해요. 그래서 5일 근무를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 2.3일을 야근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웹캐스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야근을 하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더 무서운 수치는 5일 근무인데 5일 야근을 하는 수치가 13%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다들 저녁이 있는 삶이 뭐예요? 칼퇴가 뭐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9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9시간 30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다행히도 네, 실제 업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4시간 6분이고요. 자, 그럼 4시간 6분 이외에 9시간 반이나 회사에 있는데 나머지는 뭘까요? 예상하셨나요? 비효율적인 업무 시간. 그리고 나머지 많이들 하시죠? 잡담, 인터넷 검색, SNS 및 메신저 이런 거에 무려 1시간 54분이나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효율적인 업무 시간에 들어가는 비생산적인 회의 문화나 모이는 데만 막 1시간씩 걸려요. 자, 이런 문화를 개선하고 집중근무제를 좀 도입을 해서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예상하시는 그대로겠죠. 자, 또 하나, 수도권 거주를 하고 있는 사무직 기준으로 연간 실제 근무 시간하고 연간 출퇴근 시간을 비교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로 보시면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연간 실제 근무 시간을 40일로 봤을 때 연간 출퇴근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20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반인 거죠.
자,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자, 이때 우리가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시차 출퇴근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워킹맘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고 나서 출근을 하는 거죠. 원래는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이분들은 뭐 10시 출근하고 대신 7시에 퇴근한다든지. 그래서 자기 능력, 그 환경에 맞게끔 시차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융통성이 큰 건데 재량 근무제입니다. 하루에 8시간만 근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새벽 시간이 편한 사람은 새벽 시간에 당겨서 또는 저녁 시간이 편하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당겨서 하는 거죠. 또는 굳이 회사로 출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면 좀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20일이라는 시간을 확 줄여서 업무에 좀 더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스마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이런 스마트워크를 하지 않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텐데요.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뭐 재량으로 일을 한다든지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유연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업무가 좀 더 편해지는 거 역시 스마트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러고 이제 여쭤봅니다. 자, 지금 웹캐스트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마트워크란 무엇이세요? 잠깐 시간을 드려볼까요? 자, 스마트워크는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요 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진짜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면 우리는 스마트워크가 아닙니다. 하드워크죠. 자, 출퇴근 시간도 없고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고 계속 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노예제도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디지털 노예가 돼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션을 듣고 나서 진짜 스마트워크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앞에 이 두 글자만 붙이면 됩니다. 업무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면 9시부터 6시 중에 장소나 내가 사용하는 기기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스마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내가 아무 때나 막 새벽 6시건 저녁 11시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스마트워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세션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러분의 그 자료나 정보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하고 효율적으로 협업을 해서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크의 목표는 딱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성취하는 것, 좀 더 편하게 일하는 것, 바로 그게 스마트워크입니다. 자, 이제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는 좀 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조직 단위로 도입을 하실 수도 있죠. 자, 기업과 조직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야 할까요? 자, 화면에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메일 당연히 필요하죠. 자료 저장 필요하고요. 일정 관리, 오피스 프로그램, 메신저, 사내 SNS 쭉 다이어그램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죠. 자, 그런데 저희가 만나본 중소기업들은 이 솔루션들을 우리 아까 전에 그 앞에 오프닝에 소성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저것 도입을 다 합니다. 아,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저것도 좋은 것 같아 도입을 하다 보니 결국엔 하드워크가 됩니다. 자,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요. 자, 이메일은 쉽죠. 포탈. 얼마나 쉽습니까? 들어가서 가입만 하면 되니까. 다음, 네이버, 지메일 다양한 곳에서 무료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상무님은 다음 메일 쓰시고 부장님은 네이버 메일 쓰시고 뭐 사원들은 지메일 쓰고 한 회사인데 다 다른 메일을 쓴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성격을 나타낼 수 없는 포털 메일을 쓰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자, 자료 저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외장하드, 나스,
돈 들여서 웹하드, USB 막 이런 곳에 막 여기저기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다니면서 봐도요, 벽 한쪽에 달력 쫙 늘어놓고 달력에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구글 캘린더 이용을 하시거나 네이버 캘린더, 각자 쓰고 싶은 캘린더를 쓰다 보니 서로 공유가 안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자, 여러분 오피스 프로그램 버전 뭐 쓰세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뭐 쓰시나요? 네, 아직까지도 2007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2017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10년 전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는 분들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CD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죠? 3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살 수 없으니 그냥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또는 아직까지도 어둠의 경로에서 구하셔서 쓰시는, 불법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문제 상황들이 종종 발생이 되죠. 자,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쓸 메신저라든지 사내 SNS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 저희가 만난 분들의 한 95%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자,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의 라인을 쓰신다거나 뭐 구축해서 쓰신다거나 페이스북을 쓰신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자, 그 외에 이제 협업을 하면서 자료도 올려놓고 일정도 같이 봐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이트를 만듭니다. 근데 협업 사이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카페를 개설해서 거기에다 올려놓죠. 그럼 보안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 외에 전자결제. 아직까지도 판에다가 인쇄를 해서 과장님 결제받고 부장님 결제받고 상무님 결제받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고요. 또는 가비아에서 매월 빌려 쓴다거나 또는 구축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화상회의는 어떨까요? 자, 화상회의 해보셨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 뭐 베트남 뭐 이런 데서도 교육을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화상회의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들, 화상회의 솔루션이죠.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무료인 구글의 행아웃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비싼 솔루션, 웹엑스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섞어서 무료, 유료 뭐 섞어서 씁니다. 그 외에 여전히 남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서버, 네트워크, 보안 여전히 남죠. 그래서 전문가를 구할 것이냐, 빌려 쓸 것이냐, 구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주로 어떻게 하시죠? 관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 알아봐, 이거 좋다더라 해서 막 도입한 거 교육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너무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 서비스가 바로 오피스 365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막 머리 아팠던 거, 막 이건 어디 서비스, 이건 어디 서비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피스 365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